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무거운 소식인데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다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다룬 내외경제TV 양상현 수도권 본부장의 글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벌써 6년 전 김용균 씨 사고가 있었는데 왜 비슷한 비극이 자꾸 되풀이 되는 건지 양 기자의 글을 통해 그 배경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 2일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협력업체 소속이신 50세 김충현 씨가 작업 중에 기계에 끼어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그 한전 KPS의 2차 하청업체 소속이셨고 사고 당시에는 혼자서 밀링머신을 점검하고 계셨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이게 특히나 안타까운 게 6년 전에 바로 그 현장에서 김용균 씨가 돌아가신 후에 그 산업 현장 안전 책임을 강화하려고 만든 법이 있잖아요. 이른바 김용균법. 근데 그 법이 시행 중인데도 또 이런 사고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안타까워하고 충격받으신 것 같습니다. 양상현 기자의 글은 바로 이 주정, 그러니까 왜 법이 있는데도 현장은 바뀌지 않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네, 양 기자의 글을 좀 자세히 보면요. 그 김충현 씨가 속한 업체가 그 다단계 외주화 구조, 그러니까 여러 하청 단계를 거치는 구조의 가장 끝에 있었다고 지적하는데요. 이 구조 자체가 안전 문제랑 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 네. 양 기자가 짚은 핵심 중 하나가 바로 그 다단계 외주화 문제입니다. 이게 각 하청 단계를 거칠 때마다 아무래도 비용 절감 압박 같은 게 커지기 쉽고요. 그러다 보면 책임 소재도 좀 불분명해지고 결국에는 실제 작업을 하는 현장의 안전 관리나 뭐 인력 충원 같은 데 소홀해질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원청 입장에서는 위험한 작업을 외부에 떠넘기면서 직접적인 책임에서는 좀 멀어지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고착화되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아, 위험은 바깥으로 돌리고 책임은 흐려지는 구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양 기자 글에서도 그 정치권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의 말을 인용해서 원청 책임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하청 단계를 좀 줄이는 뭐 1차 협력업체 정도로 일어나 하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 논의를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 6년 전 사고 후에 2인 1조 작업 원칙 같은 안전 규정들이 강화됐다고 하는데, 양 기자는 이번 사고에서도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도요? 네. 그러니까 법이나 규정이 있어도 이런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는 뭐 비용 문제라든지 관리 감독의 어려움 때문에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공공울수노조 같은 데서도 원청의 어떤 실질적인 위험성 평가라든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이걸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거겠네요. 단순히 그 하청 업체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규정 위반 여부를 넘어서 원청이 정말 실질적으로 안전을 확보할 체계면 다 했는지 이걸 파고들어야 한다. 이런 주장인 거죠. 법을 만들어 놓아도 왜 현장의 위험은 그대로인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따져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양상현 기자의 글에는 그 유족들의 슬픔도 정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께서 하청 노동자의 죽음을 잊으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호소하셨고 또 이번에 돌아가신 김충현 씨 어머니께서는 설마 우리 집에까지 이런 일이 닥칠 줄은 몰랐다면서 우열하셨다고 하고요. 그 동료 노동자분의 말씀, 죽음에 무감각해진 이 현실이 더 두렵다는 말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그런 목소리들을 들으면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비극에 넘어서는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죠. 반복되는 산재 사망 앞에서 개인이 느끼는 그 슬픔과 동시에 어쩌면 사회 전체가 느끼는 어떤 무력감 같은 것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족이나 노동계에서는 단순한 애도만 하는 게 아니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라든지 아니면 2인 1조 원칙이 정말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하는 그런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지금 경찰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네. 결국 양상현 기자의 글은 이번 사고를 단순한 사건 보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특히 위험의 외주화 문제, 그리고 법이나 제도가 과연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더 큰 질문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글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법과 제도를 만들었는데 왜 현장은 그대로인가? 단순히 규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 문제를 넘어서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이 비극의 사슬을 끊을 수 있을까? 뭐랄까,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양 기자의 글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양상현 기자의 글을 통해 살펴본 태안화력발전소의 비극. 이 안타까운 죽음이 그냥 또 하나의 통계 숫자로만 남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께서는 이 반복되는 문제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또 우리 사회가 이 비극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할지 한 번쯤 같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